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정말 지금 하반기가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9월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원지는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가 되죠. 만약 악성 부채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리죠, 금리. 미국 고금리 기조와 중국 디폴트. 이게 부채 금융 리스크로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채 연착륙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연명하는 수순으로 그칠 것으로 보여서 부채 탕감이라는 디레버리징 의미는 퇴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집값 부분. 금리는 100% 연말되면 고금리로 가게 될 겁니다. 은행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3.75%까지 금리 인상폭을 대폭 열어놨죠. 미국 기준금리 격차가 신경 쓰이는 거고 은행채 발행이 증가해서 이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폭발적 증가세, 한두 달 새 2, 3조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저리의 정책금리들, 신이타 대출, 버팀목, 디딤돌, 주택도시기금 등등 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 이거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전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담대 50년 한도 축소,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동시에 인터넷뱅크도 줄줄이 금리 인상. 그동안 활짝 열어놨던 부동산 쪽 유동성 진입로를 서서히 막아서기 시작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당연히 하반기 집값은 내리꽂힐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작년 집값 폭락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유동성, 즉 현금의 흐름이 고금리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었죠. 금리가 공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가 원천 봉쇄당하면서 정말 보기 드문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시작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부동산 띄우기 시작이 됐죠. 일단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긴축을 보다 강화하는 2022년도 기조를 그대로 2023년도에도 이어가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달리기 시작했고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가장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금리를,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내리기 시작을 했죠.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백업 역할을 했던 거고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곧 모든 시중은행의 금리 방향성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기준금리를 5연속 3.5%, 지금 미국 기준금리와는 2% 차이를 보이죠. 동결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내리라는 시그널이었고요. 본격적인 은행사들의 여신 대출 금리가 3% 선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확보된들 부동산 규제가 묶여있으면 현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 불렸던 둔촌주공이 분양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얼어붙었던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심지어 이런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대해보고자 신축 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 지위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완화해줬죠. 그러니 분양시장부터 활활 타오르는 분양가에 대출자금이라는 기름을 확 끼얹는 격이 됐죠.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모습을 뒤로하고 이글거리면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다 신기루인데 말이죠. 실상 집값은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 많은데 신축에 코가 깨어 있다 해서 그곳만 집값이 보존될 리가 없거든요. 그냥 도미노식으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건데 유독 서울 신축을 잡으면 이런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냥 섬뜩하게 집값 추이가 내리꽂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그 모든 걸 잊게 만드는,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깨어나게 되면 현타가 오는데 이건 역대급 현타야. 현실 자각 타임이 거의 영끌 수준으로 오게 되면 개인 금융위기로까지 벼랑으로 몰릴 수가 있겠죠. 지금 서울 분양은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권역은 전혀 가성비를 발견할 수 없는 시세 차익의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건질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젠 떳떳하게 서울 분양단지들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를 내놔도 턱을 들고 어깨를 쫙쫙 펴고 있죠. 니들 아니어도 여기 지원할 사람들 천지 삐까리야.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뿜뿜
어찌 보면 구축 매매 공급은 파다하지만 신축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동안 적체된 통장, 그러니까 묵은 통장들이 수두룩해서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수요가 몰린 거죠. 전혀 시세 차익이라는 실익이 없어도 수요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건설사는 분양 성공, 흥행, 완판으로 에드벌룬 띄우고 그동안의 성원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 남기고 세이 굿바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후 집값이 떡락되면서 마이너스 P를 받아들어야 하는 피눈물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흘려야 하는, 이건 뭐 억지로 짜내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피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양 붐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도 무조건 저리에 대출 땡겨서 서울 아파트 사놓으면 이후 집값이라는 자산 가치가 대폭 늘어나게 돼서 대출 원금 이자는 물론 어마무시한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대 다수의 수분양자들 뇌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분양은, 특히 서울 분양은 대박을 치게 될 겁니다. 너도 나도 물 들어올 때 노조 보자. 그러니 이게 사단이 난 거죠. 실제로 지난 2분기 국내은행의 모든 대출 잔액은 1031조 수준에 이르게 됐고요. 증가세 무섭죠. 거의 1분기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증가폭. 경기가 좋으면 충분히 선순환적인 개인의 수익률로도 충분히 이런 빚은 갚고도 남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올해 잠재 경제 성장률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생산적인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연체율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빚이 폭탄이 된다는 건 바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 증가인데, 주담대 연체율이 0.21%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섰습니다. 거의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봐야죠. 이러니 지금 물밀듯이 몰아친 빚내고 보자는 식의 부동산 매입 분위기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착하게 금리 장사를 했던 시중은행 금리가 다시 7% 선까지 육박하고 있고요. 결국 8% 금리까지도 갈 가능성 높죠. 빚은 이자 감당이라는 후폭풍이 있는데 영끌의 비극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자폭이 되어버리는, 자기 인생을 볼모로 집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냥 개인 파산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 불안한 건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확실하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극강의 부채 증가는 그 모든 현금이 부채성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는 엄청난 부실을 키워버리게 된 거고요. 부동산 PF 시장이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한은이 지금까지 금리 동결을 유지한 건 주담대 금리 인하의 축을 잡아주는 쪽도 있었지만, 이런 제2금융권 위기가 터질 것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껏 동결을 유지한 건데요. 이 스탠스도 3.75% 상단까지 금리 인상폭을 열어놨기 때문에 조만간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매물이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 7만 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뭐 금리 인상 모두와 함께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려서 엄청나게 터져 나올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결국 미국 국채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미국 국채와 연동돼 있는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조금은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 바람대로 집값이 제대로 올라줘야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될 건데, 거래 절벽 심화되고 있죠. 매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반등장이다 뭐다 하고 나오는 거래가는 저점 대비 일부에서 나오는 회복세일 뿐 긴 횡보를 거쳐서 하락으로 가는 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상승 반전을 이룰 여타의 추진력이 확실하게 하반기에는 훅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를 이어주는 추세 반등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그대로 실거래 현장 보여주고 있죠. 일단 입주가 되고 있는 레미안 원밸리, 지금 고점 45억 대비 37억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있죠. 직전 대비도 하락세를 이루고 있고요. 레미안 원밸리 매물을 보면 36억 선까지 내려온 매물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14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전세 보증금이 절실한 상황이죠. 이거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격을 던질 가능성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여기도 분양권 거래가 고점 30억 대비 27억까지 떨어졌고요. 여기도 집값 장담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매물이 27억 선상까지 나와 있는 곳도 있고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거의 2000세대 정도 집주인들이 보증금이 절실한 물량들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뭐 자칫 전세가가 기우뚱하게 되면 그냥 벼락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집값 풍향계 헬리오시티 여전히 19억 선상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10억 넘었다고 반색을 했었는데 9억 선상으로 후퇴를 했고요. 매물도 17억까지 내려와 있어요.
매물이 700선상에 있었는데 계속 증가 추세 900선상까지 올라왔고요. 빨리 팔고 나가려는 집주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후 집값 하향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추이를 잘 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를 거쳐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동시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야 개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하반기 정말 주식시장 방불케 하는 집값 변동이라는 서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